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책에 있는 트라케오스토미와 네뷸라이저의 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의외로 티튜브 하고 있는 사람을 네뷸라이저 하는 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이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책이 굉장히 많이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사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265페이지를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보시면 이게 트라케아 튜브죠. 이제 폴텍스 튜브라고 하는데 끝에 이제 발루닝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거는 공기 구멍이 없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발루닝도 이제 발루닝이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죠. 근데 가래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루닝이 있는 타입을 이때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발루닝 자체가 이제 가래가 그 기도 쪽으로 그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루닝이 있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근데 굳이 가래가 되게 많이 없고 일단 T튜브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벌루닝 없고 일단 구멍이 있는 그런 T튜브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직경을 먼저 볼 텐데 여기 ID와 OD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프렌치는 ID 7.5 프렌치, 뭐 7 프렌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T튜브를 바꿀 때는 이 ID뿐만이 아니라 OD 이제 아우터 밖에 있는 이제 사이즈 자체도 같이 맞아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구멍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7.5프렌치 포텍스 튜브거든요. 자, 우리가 되게 흔하게 이제 보는 튜브인 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텍스 튜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제 요양병 같은 데 보면은 3주, 일단 4주 정도도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써도 뭐 크게 뭐 문제점은 사실 없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내관이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내관을 소독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제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책에 되게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자, 보면 우리가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가 삽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T튜브가 갑자기 빠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T튜브를 바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T튜브를 제일 처음에 새 제품을 깠을 땐 이렇게 옵투레이터가 안에 끼워져 있죠. 이거 옵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옵투레이터를 이제 여기 끼우게 되면 끝에 보시면 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옵투레이터를 끼운 상태에서 이제 넣어야지 이제 안에 있는 기관지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투레이터가 안에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T튜브가 구부러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 옵투레이터를 이제 빼고 이제 넣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은 물론 이게 PVC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기관지를 엄청 스크래치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옵투레이터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그래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 옵투레이터가 없다면 이게 약간 조금 더 흐물흐물해가지고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구부러질 위험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옵투레이터를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끼워야 된다는 거. 또 T튜브를 넣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거 옵투레이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튜브를 끼우기 전에는 일단 발루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풍선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어를 이제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넣어보면 풍선이 부풀면 작동이 잘 되는구나 이제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넣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거기 예전에는 저도 이제 T튜브를 삽입을 할 때 그 젤리를 발라서 삽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젤리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셀레인으로 그냥 묻혀가지고 이제 삽입을 해도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젤리를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볼루닝 할 때도 이제 셀레인으로 볼루닝 하는 거 아니죠. 증류수로도 볼루닝 하는 거 아니죠. 공기로 이제 그냥 볼루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T튜브로 삽입을 했잖아요. 그죠? 삽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옵투레이터 이걸 제거를 했죠. 자, 그러면은 T튜브가 이제 그게 목에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T튜브 사이트 드레싱 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포타딘 가지고 드레싱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포타딘을 하는 경우에는 T튜브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아니면 염증이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 포타딘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시린 뭐 이런 걸로 이제 소독을 해도 되는 거죠. 소독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T튜브를 가지고 이제 홀이 오래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래가 있다 뿐인 거지 깨끗하다 싶으면 셀레인으로만 깨끗하게 이제 주변부에 청소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포타딘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옛날에 T튜브 하고 있는 환자한테 네뷸라이저 해주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T튜브에 네뷸라이저 안 하고 마스크로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네뷸라이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T튜브 하고 있는 환자한테 산소를 해주라고 하면은 이 산소를 뭐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하든지 나잘 캐뉼라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진짜 좀 빵당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산소 T튜브 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T튜브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줘야 되는 거죠. T튜브 이제 하고 산소까지 하고 있는 환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네뷸라이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T피스가 필요하거든요. T피스, 이게 T피스죠, 그죠? T피스. T피스를 T튜브 쪽에 이제 끼웁니다. 끼우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네뷸라이저잖아요, 그쵸? 네뷸라이저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홀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산소 아까 T튜브 하고 있는 환자 산소에 있었다 그랬죠. 산소는 그러면 산소 라인을 빼가지고 이 라인 이쪽으로 해서 산소 라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 제 책에도 이제 T튜브 쪽으로 산소를 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관, 튜브 이런 걸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그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소를 이제 산소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는 네뷸라이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죠? 그래서 T튜브 하고 있는 환자는 이렇게 T피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네뷸라이저와 산소를 이제 동시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T피스가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T피스가 없으면은 산소는 이렇게 이제 라인을 이제 끼워가지고 여기 주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네뷸라이저를 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피스를 이제 빼고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해서 우잉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해주거든요. 자, 오늘은 T튜브 하고 있는 환자 네뷸라이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책을 쓰면서 느꼈지만 모든 병원이 똑같은 네뷸라이저, 뭐 똑같은 폴리더라도 하는 방법이 병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 병원의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일단 행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는 사실 그 방법에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다 똑같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시다면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책을 사서 우리 함께 한번 공부해봐요.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